왜 지금 여러분이 당장 미국으로 와야 되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은 부동산에 몰빵한 나라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지막 직장에서 이제 배민이죠. 거의 한 1.5억을 받았어요. 사실 야근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사실 1,000만 원 들어오면 거의 한 연봉 2억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대출 없이는.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고 싶었어요. 약 12억 정도 됐었는데 사실 12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현금 4억, 5억이 있어야 되고 이제 대출을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4억이란 게 이게 낮은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월급쟁이. 근데 사실 저는 돈을 그래도 잘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4억을 저축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매달 5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8년을 이제 제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봉 1.5억을 벌어도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8년이 걸린다? 그것도 대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풀 대출을 끼고? 사실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정말 지금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이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혹은 뭐 누가 집을 샀는데 그게 얼마였다. 인테리어였는데 얼마였다. 모두가 약간 부동산에 약간 미쳐있는 느낌? 미국에서는 하루가 마다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AI 회사가 누구에게 인수가 되었다. AI 기술이 나와서 뭐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부동산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슬프냐면 이제 제 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년, 20년 이제 제 자식이 자랄 때 정말 한국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남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정말 1도 쓰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살이 좀 쪘거든요. 그때 이제 살이 좀 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도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야, 뭐 돼지 새끼냐부터 해서 야, 너 그만 먹어. 뭐, 야, 살 빼라. 너 뭐 포기했냐? 야, 너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정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몸무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모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드름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했다. 야, 피부 관리 좀 해라. 야, 피부과 가서 이런 거 하면 좋아. 인 거부터 정말 뭐가 있을 때마다 간섭을 하거나 혹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칙에 저를 계속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지인분은 차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그 애를 픽업하러 갈 때 이 차가 국산 차면은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 약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그룹에 안 껴주거나 그래서 그분은 차도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외제차를 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흔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명품 없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오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다 보니까 약간 저도 물욕이 없어지고 제 주변에 명품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른 세상인 거죠. 또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정말 비교를 쉽게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뭐 제 친구가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혹은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변 사람에서 이런 말 해요. 야, 너 외모적으로 보면은 네가 더 예뻐서 혹은 더 잘생겼으니까 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혹은 야, 네 정도면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만날 수 있다. 더 어린 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물질적인 거, 외모적인 거 비교를 하면서 뭔가 항상 그거를 물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와 반대로 미국에선 정말 남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녔죠. 대학원 때문에. 근데 이때 애들 보면은 정말 막 씻지도 않고 다녀요. 막 비듬이 눈에 보여요. 막 떨어져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애들이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걔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나라인 거죠. 한국이었으면 난리 났죠. 뭐, 야, 너 머리도 안 갖고 다니냐. 뭐 왕따 당할 확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찐따 되거나 막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한 그런 케이스 엄청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정해준 그런 규칙에 안 따라가도 된다는 느낌? 그냥 제가 오늘은 뭐 어떤 그냥 특정한 옷을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뭔가 되게 사슬에서 풀려난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 자유로움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근무 환경인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몸으로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동료분이 말해줬던 거 하나인데, 제임스, 승진하려면 혹은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해야 돼요. 약간 뭔가 한국은 그런 희생과 야근이 뭔가 되게 당연시되는 느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너가 야근을 하지 않고 너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뭔가 넌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미국은 약간 가족 중심 문화라고 할까나? 예로 하나 들자면 이제 메타에서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주도하시는 분이 1분 전에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전체 메시지로. 그러더니 나 애 때문에 미안한데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 못 들어갈 것 같아 하고 이제 파토 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도 한국 DNA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빡쳤거든요. 아니 무슨 회의를 1분 전에 파토 내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이거 되게 프로페셔널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이었으면 이제 난리 났죠. 뭐 한국이었으면은 뭐 너만 애 있냐부터 해서 아니 우리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항상 준비해서 오는데 야 왜 너만 뭔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부터 엄청 까였을 거예요. 예. 승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은 정말 승진이 실력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력만 있으면 정말 그냥 무조건 승진을 시켜줘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지금 30대 중반에 이제 메타에서 시니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 지금 주변 동료를 다 보면은 28살, 26살 같은 레벨이거든요. 돈도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실력을 뽑아낼 수 있냐, 정말 임팩트 낼 수 있냐, 오케이? 그러면 너 승진 바로 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인의식이라고 할까나?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은 바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는 거에서 바로 대우를 받는 이 구조가 된 거죠. 한국이었으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정말 일을 잘한다고 한들 뭐 1, 2년 만에 뭐 사원에서 대리가 되거나 대리에서 과장을 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도 이제 대리를 달아야 되는 위치가 됐는데 이제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대리 진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HR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 먼저 진급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너는 안 되고 다음에 시켜줄게 하고 약간 그 진급 프로모션에서 밀려났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실력만 보여준다면,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여기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내가 진짜 한국에서 뭔가 성취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반드시 미국 추천해요. 미국 오세요. 정말 여기서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뭔가 이제 가족 중심적인 삶인데, 사실 세 번째 이제 그 일하는 문화에서도 약간은 설명은 했지만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사실 되게 가족 중심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오후 3, 4시 되면은 다 퇴근하세요. 왜냐면 애 픽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저녁 만들어 주거나. 그리고 이제 그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 일을 더 하는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일보다는 이제 가족이 먼저 우선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정말 많거든요. 이 우리가 사는 곳에. 그래서 공원 그냥 저녁 시간대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게 정말 많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정말 제가 사소한 거를 발견한 건데 이제 뭐냐면 약간 주말은 이제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끼리 뭐 야 우리 술 한잔 할까? 혹은 뭐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으니까 그거 볼래? 라고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주말에 잡으면 굳이 왜 주말에 잡지? 아니 그냥 평일 저녁에 봐도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뭔가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쉽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이제 가족이 없으면 뭐 애가 없으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거죠. 무의미한 야근과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많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비교하면은 전 아직도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여기는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서열을 잘 탄다든지 이 내 상사랑 뭐 그런 정치적 싸움에서 잘해야 된다든지 약간 뭔가 이런 부수적인 게 되게 끼는데 여기는 뭔가 내가 실력으로만 보여줄 수만 있어도 정말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한국은 그 쪼매난 땅에서 뭔가 아둥바둥 싸우는 느낌이 좀 있으면 여기는 정말 회사의 종류도 많고 일하는 것도 많고 뭔가 내가 정말 베스트가 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뭔가 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제 주변을 보면은 뭐 한국 사람 말고 뭐 인도 애들도 있고 뭐 중국 애들도 있는데 다 뚫어냅니다. 이게 정말 미국의 기회 땅이라는 게 결국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이제 지치지만 않는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어떻게든 해내요. 그 해내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미국인의 기준에 열심히 한다랑 한국인의 기준에 열심히 한다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는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미국 애들이 뭐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빡세게 했는데 이번 성적이 안 나왔다. 근데 실제로 까보면은 뭐 하루에 3시간 공부한 거죠. 하루에 3시간 공부가 걔네 기준에서는 정말 빡세게 한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뭐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정도는 해야 좀 빡세게 했다 얘기하는 건데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오게 되면은 뭔가 그런 미국인들을 이겨내기가 사실 생각보다 쉬운 거죠. 왜냐면 더 열심히 하니까. 네, 지금까지 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미국에 와야 되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